안녕하세요. 오늘 4월 7일 오늘의 알트코인은 파워 레저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POWR입니다. 파워 레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차트 화면을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42원, 255원 여기서의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오늘 알트코인 얘기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라. 뭐 유튜브 댓글이든 뭐 저희들 채널에 들어오셔서 개인 텔을 주셔서 문의를 주시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화되어 있는 답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받고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는 피드백은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엠머니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를 한다든지 종목 분석으로 게시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으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형태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 올라온 내용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러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목들에 대한 요청들이나 이런 추가 내용들, 추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오늘은 댓글도 한번 살짝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뭐 여러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댓글에 보면은 여기 5월 6월의 중요값이라고 하는 게 2023년 5월 6월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트는 이렇게 올라갈 때 지지저항을 만들고 내려올 때도 여기 지지저항에 대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두고 내려오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값은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대응이 되는 편입니다. 우리가 제일 그 부분에서 대표적인 게 30%, 50%, 뭐 70%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개입하는 거고요. 그런 차트 구간을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다음에 다시 여기를 공략하겠는지 안 했는지를 움직임을 만들어 가면서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조건을 맞춘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든 다시 뭐 조정이 나오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구간을 만드는 값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5월과 6월이라고 한 값들을 계속 얘기 드리는 것은 22년도 5월, 22년도 6월 얘기입니다. 거기 구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 5월과 6월은 어찌 될지 저도 몰라요.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분석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추론, 그런 값들을 가지고 그런 값들을 가지고 유효한 거래량, 유효한 움직임을 보일 때, 움직임을 구간을 만족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다음 구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드린 값들은 대부분 이전에 지금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구간의 값이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무조건 온다 뭐 이런 유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는 대응입니다. 대응. 대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 예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제가 판단하는 근거 그리고 그 근거를 두고 제가 추론하는 것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값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차트는 구간을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다. 거기서 우리는 이 구간의 절반을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단기 방향성을 또 추론하고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뭘 얘기 드리기는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힘드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1인치나 여러 종목들 드린 거에 대해서 뭐 답변들 주시는 분들이 많죠. 아유, 이분은 이미 진리카가 40원 넘었는데 어쩌지? 여기 서건이 님도 여기 414원 뚫렸는데 404원이 지지인가요? 뭐 추미하고 싶은데 고민이네요. 뭐 이런 드리고 난 뒤에 나중에 제가 엘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모아서 긴급 점검해서 또 차트에 대한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죠. 이 내용은 제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차트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존의 용어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형성한
명칭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책에 나오는 내용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최대한 제가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차트를 잘 보시는 분들, 기존의 차트 교육을 좀 더 하신 분들보다는 진짜 초보자들, 차트 공부를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위치가 어딘지, 지금 종목의 가격이 내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매매를 하는 시점이 뭐 도대체 높은지 낮은지 타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봐주실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이분은 뭐 밀크를 먹었다고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요. 굳이 이런 내용들은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먹은 수익 나면 조용히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했을 때 적극 참여해 주시면은 좋죠. 여기는 뭐 스마트 머니 존재가 있는 듯하다. STP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죠. 요 쿠사마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피드백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종목 분석, 아이엠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종목 분석에 기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나가지만 이를 위해서 차트 체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캡처하고 그 안에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의견을 기재한 상태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값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값들을 공유를 해주는 선에서 진행을 합니다. 뭐 너무 깊게 가면은 제가 종목당 거의 한 서너 시간씩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 피드백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동일 종목을 보유 중인 분들은 또 활용하셔도 돼요. 활용하셔도 되고 차트를 좀 더 크게 봐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올려놨고 여기 SDP 구독자 요청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이런 방송의 이후에 방송이 나갔을 때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해드릴 겁니다. 체크하는 날에 차트는 체크는 해놨는데 이걸 피드백을 빨리 못 드려가지고 빗썸에 상장하는 이벤트가 따라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체크돼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이전의 차트에서 체크돼 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어디 구간을 노리고 있는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저희가 이건 차트 괜찮아,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살펴셔도 무방한 종목일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기가 주제 많이 길었습니다. 오늘의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파워레츠인데요. 파워레츠는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산업을 위한 암호화폐다 라고 하니까 좀 복잡한데, 우리가 흔히 이제 태양열이든 이런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마켓을 열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든 프로젝트가 파워레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워레저에 보면 파워레저에 대한 내용들은 또 이번 주말에 기획으로 올라오는 또 기획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번 더 얘기를 또 드릴게요. 파워레저는 토큰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파워 토큰은 일반 생태계 연료를 공급하는 이더리움 기반 토큰입니다. ERC20입니다. ERC20. 그리고 액세스형 토큰 해줌으로 호스트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인증서 개념입니다. 일종의 인증서 개념이고요. 스파크즈라고 하는 토큰이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거래에 이용되는 코인입니다. 이거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럼 사용되냐? 전기 교환, 이런 도소매, 자산관리, 전기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얘기 드렸는데 저희 연구원이 재밌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기 거래를 할 수 있는 당근마켓이다. 당근마켓 같은 거다. 라고 표현을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 말 듣고는 굉장히 신선했지만 이해가 바로 됐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작업을 해주는 프로젝트가 파워레저다. 거기서 쓰이는 토큰이 POW와 파워레저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워레저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기획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차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트는 업비트 일봉 차트 기준이고요. 모든 값은 일봉 종가로 확인합니다. 일봉 종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 파워레저의 움직임을 보면요. 여기는 아예 지금 배제했습니다. 여기는 아예 배제를 지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기획할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 부분은 지금 현재 체크를 제가 빼놨습니다.
빼놨죠. 너무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움직임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 있어 갖고 여기 구간의 움직임을 지금 추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대부분 차트가 이때 앞 구간을 공략하는 구간으로 보통 이어졌죠. 중요값들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졌어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 이 전체로 보면 이거죠. 이 모양새니까 아주 좋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데, 자, 2021년 차트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기만 본다면, 자, 여기 구간에 절반을 노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든 기본 패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뜬금없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파동이 나오고 이 파동을 돌파하는 파동이 2021년도 하반기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상승 패턴의 파동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번에 움직임에서 이제 확정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파워레저에서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트렌드도 있죠. 작년부터 꾸준히 제공되고 있는 ESG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런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테마가 나올 경우에 파워레저는 계속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테마의 영향일지 아닌지는 뭐 그것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아주 좋은 형태의 파동을 돌파한 파동, 완전하게 돌파했던 파동이 현재 형성돼 있고, 여기 구간에서 지금 거의 바닥까지 간 형태, 바닥까지 간 형태이기 때문에 파워레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18년도 구간에 전체 차트의 절반을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여기가 중요 지지 장값이겠죠. 중요값이겠죠. 여기 공략이 이어지면은 이후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거를 위한 차트적으로는 그걸 위한 발판 역할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후 움직임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정도의 큰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2021년도 상반기의 움직임을 2021년도 하반기의 움직임에서 모든 구간을 커버했기 때문에 모든 차트는 여기를 기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구간에 만들어졌던 차트 영향을 지금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 구간을 기초해서 차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를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2018년도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살피시면, 자, 여기에서 보면 여기 중요가 2021년도 12월달 차트 앞에 체크해놨죠. 상단 변공 뭐 이렇게 체크를 다 해놨는데 중요값들 구간, 중요값 구간 끝, 구간 이탈. 자, 여기에서 여러 차례 두들겼죠. 여러 차례 공략을 해서 확보를 했어요. 이때 움직임도 여기 공략을 뒤에 다 만들어둔 거예요. 다 확보를 해뒀어요. 다 확보를 해뒀다는 의미는 뭐죠? 여기는 돌파 가능성이 큰 거예요. 여기. 그리고 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좀 강한지 아닌지, 이후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려고 하면, 자,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때 나오는 움직임이 돌파할지 여부를 살피는 구간인데 파동으로 형성을 시켜 놓은 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때 2021년도 상반기 때 나왔던 파동에서 파워레저는 여기 중요값들을 다 구간 끝을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나온 반등에서 모두 다 만족을 시켰어요. 모두 다 만족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구간 끝 밑으로 하방 이탈했어요. 구간 이탈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오면 어디 568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파워레저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워레저는 568원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여기를 벗어나는 시점부터는 여기 2021년도 여기 중요값들 공략으로 여기 발판이 되니까 이어지는데, 여기도 돌파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때의 다음 파동의 움직임은 여기를 공략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말고 지금은 어디 568원을 공략하는 과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가 추가 상승을 한다는 전제를 놓고 본다면 568원에 흔적을 남기고 568원 위에 올라가기 위한 기본 모든 조건들을 갖춘 움직임이 이번 상반기에 나오는 게 파워레저에서는 좀 베스트한 움직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쭉쭉쭉쭉쭉 막 다 가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강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을 위해 체계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구간을 밟으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간이 지금 넓은 거예요. 넓은 거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서 파동상에서 지금 형성한 거예요. 파동상에서 그리고 난 뒤에 여기 하방 이탈 마지막 구간에서 보면 여기 하방 이탈하고 값들을 보면 여기 하방 이탈하고 아무것도 안 왔죠.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가능성을 본다. 자 여기는 하방 이탈하고 여기 꼬리를 볼까요? 양봉 꼬리가 747원입니다. 안 왔죠. 예, 돌파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 끝값 568원 예, 하방 이탈하고 나서 한번 나왔죠. 예, 뭐다? 저항이 될 거라고. 저항이 될 거다. 그리고 497원 네, 하방 이탈하고 나서 안 왔으니까 돌파 개연성을 본다. 자, 여기 값만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값만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돌파, 저항, 돌파. 그러면 568원 위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파월 엣지에서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497원의 지지, 568원의 지지 여부가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568원에 양봉 종가 양봉 종가를 만들고 그 부분들이 이어지는 게 그리고 그 다음 조정이 어디까지 가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568원을 노린 움직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 구간을 보니까 5월에 중요가 위에 구간 끝 구간 이탈 공략하고 겹치네요. 겹칩니다. 그래서 파워레저도 5월의 구간을 모두 공략하는 과정들이 이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추가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현재 구간으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차트의 값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값들은 땡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년도 5월에 추가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죠. 자, 이때의 움직임을 보고 살피면 자, 여기 중요가 401원 353원, 550원, 605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지금 21년도 12월달 구간에서 형성됐던 구간 끝. 자, 497원. 우리는 지금 어딜 파월 엣지에서는 추가 상승을 노리기 위해서는 568원가 여기에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는 저항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테스트 단계 이번에 움직임에서는 양봉 종가를 만드는 거예요. 양봉 종가를 확정 짓는 게 중요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합공 종가가 되면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구간 끝 여기에서 양봉 종가가 형성이 되고 나면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이후에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 구간 이탈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중요값 353원은 보면은 여기 하방 마지막 여기 거의 프리패스 하고 있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뚫렸어요. 파동 두 번 찔렀으니까 여기 돌파 개연성을 봐요. 401원. 자, 여기는 보게 되면 마지막 하방 이탈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을 터치했죠. 그러면 다음번이 저항이 되겠죠. 아하, 저항이 됐네요. 저항이 됐죠. 한 번, 두 번.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모습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다음번에는 뭐다? 돌파를 볼 수 있다. 여기는 구간 이탈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도 돌파 연성을 본다. 자, 여기는 보니까 양봉, 음봉이 돼 있죠.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보는 자리예요.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 여기에 구간 끝값은 보니까 여기는 저항이 잡힐 것 같다. 자, 여기도 보니까 저항이 잡힐 것 같다. 여기를 보니까 그러면 대략 나오죠. 어디를 돌파할 건지. 돌파라고 돼 있는 부분들은 뭘 보라고 했죠? 하루 이틀은 보시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고 저항이 돼 있는 부분들은 크기 구간에서는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은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시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거기다 오면은 바로 대응하셔도 무방하지 마. 왜냐면은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시라. 왜냐면 여기에 우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봉 차트를 보는 이유는 일봉 차트에 종가, 양봉 종가가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양봉 종가는 언제 확인해요? 아침 9시에. 아침 9시. 매일 아침 9시. 아침 9시. 그래서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된다. 네, 위로 보니까 자, 5월에 353원은 돌파 가능성, 401원 돌파 가능성, 그리고 497원 돌파 가능성, 그리고 550원 돌파 가능성이에요. 그럼 여기에 움직임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보셔라. 종가를 확보하면서 가는지 여부를 보시라.
그러면 여기 568원에서부터 저항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605원까지는 자, 여기에 차트가 움직이는 과정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양봉의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게 파워레저의 다음 지지 라인을 잡기 위한 관점인 거예요. 구간 끝에 대한 저항 아래로 내려오면 중요값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로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면은 구간 끝을 재차 돌파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앞에 만들어낸 이번에 만약에 꼬리가 만들어졌다면 여기에 다음번에는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서 여기 지지 테스트 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겠죠. 그런 뒤에 추가 움직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들 다 열어놨다고 했죠. 그러면 2021년 고점대 공략이 파워레저는 이번 턴이 아니라 다음 턴에서 조정 이후 다음 턴에서는 파워레저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전개되려고 하면 절대 캔들 혼자서만 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평선의 움직임을 같이 해야 돼요. 현재 202평이 하락세가 줄어들면서 이제 수평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수평이 전환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202평을 밟고 올라갔다가 또 추가 상승한다면 202평을 또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이 파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그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2021년도 구간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같이 보면 여기서의 2021년도, 2023년도에 1, 2, 3월 달의 움직임은 202평을 하락각을 멈추게 하는 움직임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는 차트적으로는 데드캣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데드캣. 근데 데드캣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차트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과정인 거예요. 정리하는 과정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에서 더블 바텀이 나오는 형태가 같은 지지 라인에서 형성될지 여기서 위에서 형성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다음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값만 알려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평선도 추세선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부도 그래서 202평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보면 뭐 52평, 102평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보아야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보겠죠. 방향이 맞는지를 저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보셔도 무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니까. 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스윙 개념에 뭐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리가 어딘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반등의 움직임들이 202평을 여기 공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에요. 파워레저의 거래량을 보면 누적 거래량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파워레저의 큰 거래량들이 누적이 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알트 정보들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명확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머니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파워레저 같은 경우는 큰 양봉들이 뜨긴 터요. 뜨긴 뜨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부분들은 좀 미미하다. 뭐 그냥 이렇게 보면 매도 거래량들은 아주 크지 않고 그에 비해서 양봉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다. 근데 뭐 여기 부분들이 이렇게 꼬리 잡힌 거는 긁었던 부분이든 매도하면서 표시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거래량들이 아주 작지는 않는데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다. 이런 부분들이 이후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중요한 값들의 종가 지지 여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워낙 작은데 얘들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때 11월 달에 추가 조정이 나오죠. 하단 변곡을 깨는 추가 조정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가 199원, 223원, 255원, 275원. 자, 여기 구간을 공략하는 과정을 같이 보세요. 자, 앞에 5월달 공략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궁금하죠. 여기 구간을 보시면 돼요.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건지. 제가 왜 여기 구간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를 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이후에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여기 움직임에 이런 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가면서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딱 그 자리에서 멈출 때도 있지만 그 자리를 돌파해서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따라가면서 공략해라. 여기에 공략들이 자 이런 자리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꼬리가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없습니다. 차트에 돈으로 움직이는 거에 그냥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그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매번 낭패를 보십니다. 낭패를 당해요. 돈으로 하는 작업에 그냥 속이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작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절대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갖고 매번 헷갈리든가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시장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는데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얘가 왜 여기 왔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왜 여기 왔는지, 왜 꼬리를 저기 남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다 보면 약간 방향이 보여요. 방향이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왔는데 여기 오면 대응을 해야 되죠.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렇게 꼬리를 달았으니까 부정적으로 본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의 움직임에 봤을 때 초반에 움직이면 거래량이 크지 않았어요. 하고 여기에 여기 조정 11월달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 이때 위로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여기 353원을 공략을 하게 되죠. 이때 거래량이 터집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근데 종가를 확보를 못했어요. 종가를. 자, 275원에 대한 종가는 확보를 못했는데, 자, 255원에 대한 종가는 확보했어요. 그럼 이때는 자, 여기 밟고 올라갈 때 보니까 199원.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차트는 이렇게 후행으로 차트를 살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피셔야 돼요. 거기에 의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때는 차트가 없다고 봤을 때 이때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가 중요가 199원을 올라앉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223원도 계속 꼬리를 찌르죠. 여기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근데 종가 지지를 안 받고 왔어요. 종가 지지를 안 받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요. 그 반등세는 여기 223원에 대한 양봉 종가 형성하겠죠. 그리고 음봉 종가 지지를 못 받고 추가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움직임에서는 여기가 나오죠. 1월 달의 구간에서는 이 값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월 달에 나온 값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 지지를 못 받죠. 양봉의 꼬리만 지지를 받았다가 여기에 음봉 종가 지지를 확보했어요. 음봉 213원의 음봉 종가 지지를 확보했으니까 어디를 노리죠? 상단 변곡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상단 변곡을 이어지는 공략하는 움직임에서 자 여기에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뭐가 나온다? 돌파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고 여기도 돌파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차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움직임들이 353원에 대한 공략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를 깨지고 내려오면서 여기 상단 변곡 상단 변곡 242원을 깨고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상단 변곡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값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상단 변곡은 되돌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으니까 자, 여기에 337이 자 여기에 종가가 이어지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337원을 꼬리로 찔렀습니다. 여기도 꼬리로 찔렀죠. 되돌림 움직임이 나왔어요. 종가를 확보를 못했지. 종가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값이 추락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략 아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기에 양매도 걸어 놓으시면 돼요. 값들을 드리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그럼 언제 사느냐? 그럼 우리 여기가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를 보고 있으면 돼요. 그럼 쭉 내려와서 종가가 여기 형성됐고요. 그럼 여기 양봉 종가가 형성됐고 그러면 여기가 추가 조정으로 갈지 여기서 지지를 확정적으로 받을지 이걸 봐야 되죠. 자 여기 가정이 202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202평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202평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 202평이 여기가 꺾인 지점 전후로 해서 여기가 하방 이탈하고 난 뒤에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기도 추세선이 되니까 돌파하기 위해서 여기 깨지는 시점에서는 여기가 깨지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여기 202평을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어디다? 223원과 199원이에요. 자, 여기 꼬리가 223원입니다. 여기 꼬리가 223원이에요. 자,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이 값은
이 차트 없을 때 체크한 거예요. 이 값은 223원은 11월 차트 구간, 작년 22년 11월 차트 구간에 형성됐던 중요 값이에요. 여기에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만족했다는 얘기는 뭐죠? 확정적 음봉 종가, 캔들이 정확하게 그 값을 딱 맞추든지 아니면은 캔들이 그 아래로 내려갔다가 종가로 말아 올리든지, 이게 확정적 음봉 종가, 음봉으로 마감하는 거. 여기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딜 또 노리죠? 여기서 255원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202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202평이 여전히 하락 추세니까 얘는 추가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인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한적인 상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움직임이 그러면 또 노리는 게 어디죠? 여기 되돌림, 여기에 대한 부분들, 여기 위에 종가를 형성하는 부분들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종가 형성을 했어요. 지지를 못 받았죠. 이때 구간에 또 형성되는 게 3월에 중요값들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됐죠. 또 됐어요. 여기에 종가가 얼마냐? 268원입니다. 268원이에요. 그럼 여기 값들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쪽으로 나왔죠. 이때는 여기가 종가를 확보했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로 보니까 지지를 받으면 추가 상승으로 보는 거예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 350, 이때 당시에 제가 판단하는 거라면 여기 종가를 확보를 못한 게 있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353원. 그러면 여기 돌파 견선을 보니까 이 차트 움직임이 353원을 노리겠네.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자 라고 하는 걸로 제가 그때 당시에 차트를 설명한다면 그렇게 얘기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조건은 만족해 있으니까 열려있는 상태니까. 근데 여기가 도달을 못하죠. 도달을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5월의 하단 변고가 절반, 이것도 절반을 그어보는 거예요. 절반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 위에 종가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또 지지 테스트가 이어지면 여기 밑으로 내려온다. 255원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어딜 노린다? 223원과 199원을 노리겠죠. 그렇게 이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지지한다 라고 보는 걸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그 밑으로 다시 또 한 칸 더 내려서 보는 거예요. 여기 두 개의 확정적 종가 지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꼬리가 양봉 꼬리로 찔렀어요. 199원. 양봉 꼬리가 199원에서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월 중요가 203원에 대해서는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 값들이 지지를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죠?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나옵니다. 상단 변곡에 대한 공략으로 나오죠. 자, 여기에 움직임에서 223원을 다시 재차 음봉 지지를 받았어요. 여기 지지를 받았으니까 어딜 노린다? 255원을 노릴 거라는 거예요. 255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가 있죠. 여기 255원이 지지받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칸을 올리고 있잖아요. 칸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들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존에 아는 방식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겠죠.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어요. 주는 주로 음봉을 기준해서 긋습니다. 뭐 양봉으로 그어도 무방을 하죠. 이렇게 많이 한다면은, 자, 여기가 지금 뭐 겹치는 자리가 이쪽에 지금 현재 애매한 자리죠. 지금 202평은 202평이 위로 올라오면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원래 제가 보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봅니다. 이때 여기 구간에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여기가 깨지면 또 어디를 노린다? 이쪽으로 노리겠죠. 이쪽으로 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확정된 음봉 종가 지지가 돼 있죠. 아무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파워 엣지에서는 자, 여기를 255원의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살펴보자. 이게 아니면 자, 여기 268원과 275원 위에 올라가서 밟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제끼고 여기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혹은 자, 268원 위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하든지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가든지 하는 부분들로 해서 반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반등한다는 전제하에 이 추세선을 일단 하방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여기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여기 203원, 213원, 223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 깨려고 하겠죠. 안 내려온다는 전제하에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타점은 여기를 보면 이거는 추세선 최대치로 본다면은 뭐 여기 정도 되겠죠. 하면은 자 여기 상단 변곡도 될 가능성이 있고요. 242원, 255원 여기 자 여기서의 확정적 종가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예, 살펴보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양봉으로 그냥 전개돼서 움직임으로 추가로 이어간다면 자 275원과 268원에 예,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지를 좀 보자. 여기에 움직임이 받아지면 11월 구간은 이제 이탈한 거기 때문에 11월 구간에 일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월의 구간 중요 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겠죠. 그 경우에 여기까지는 보면 돌파가 돼 있으니까 다음번에 공략이 나오면 돌파가 나올 겁니다. 돌파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은 여기 268원 위에 종가 지지를 만드는 게 중요. 여기 275원 위에 종가 지지를 만드는 게 중요. 위로 간다는 전제하에서는. 근데 밑으로 지지 테스트가 간다면 255원, 242원이죠.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잠시 기다려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워레츠를 살려고 한다, 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에서는 확정적인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를 우리 값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먼저 살피시라. 그런 뒤에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위로 열리는 구간이 작은 구간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에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지금 포지션이 없는 분들일 경우에는 그렇게 염두에 두고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레츠는 전체 차트 구간의 움직임들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5월의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타점을 잡을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파워레츠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